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간만에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요 79,00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요. 꽉 채운 양봉으로 6% 상승이 나와주면서 요 5일선과 12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종가 마감이 됐어요. 자, 지금 이 윗구간은요, 매물대가 두껍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신고가 트라이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자, 근데 어제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 절대 매도하시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보유 비중 무조건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미 원전주의 조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조정을 반드시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 영상 보시면요. 제가 요거 2025년도 10월 23일 날 엊그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주가 밀린다고 해서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좀 더 저가에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단기 조정이 끝나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절대 지금 구간 이렇게 매도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미증시에서 원전 섹터 다시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자 두산 에너빌리티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 주가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어제 오늘 이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서 특히나 이 원전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이 부분도 좀 명확히 분석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창에는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돈벼락 한번 시원하게 맞아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요 댓글로 한 번씩만 적어달라는 거예요. 자, 돈벼락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 미증시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자, 일단 뉴스케어 파워, 오클로, BWX, G베르노바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섰죠. 자, 근데 이제부터 추세를 돌려주는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 원전주가 상승 흐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우라늄 관련주 자, 요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새벽 미증시에서 원전 섹터가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자, 국내 이 원전주 여기서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위클리 만기였어요. 위클리 만기. 위클리 만기 날 이후에 제가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요일 날 이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현물을 다시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물에서는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콜옵션은요. 지수 상승, 롱베팅이죠. 자, 이 콜옵션 물량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풋옵션, 쇼패팅입니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수요일 날에 비해서는 풋옵션 물량에 대한 매수가 많이 줄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번 위클리 만기 이후에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나서 지수 상승에다가 베팅을 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월 달 넘어오고 나서부터 단기적인 급등 흐름이 시작이 된 건데, 자,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급의 주체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여기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쌍봉을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보유 비중이 줄기 시작을 했는데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다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같이 올려줄 수가 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상방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가도 상승 흐름,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리고 금요일 날에요. 자,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요게 플러스 원전까지 포함을 시켜서 엄청난 빅뉴스가 나왔죠. 자, 요 기사 제가 구독자 대인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제목 보세요. 자, 한국이 미국의 원전 협력 만유가 제한 검토, 무역 협상 제2의 카드로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7월 달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진행을 했을 때 이때는 조선에 대한 협력 이걸로 마스가 프로젝트 자 이걸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는 원전 쪽에 만유가 프로젝트 자 이걸로 이번에 또 협상을 좀 유리하게 이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내용을요. 자 보세요. 요 영상 보시면 2개월 전이죠. 제가 8월 달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자, 요거를 이미 제가 꺼내놨어요. 원전은 만유가 프로젝트다.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 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짜가 8월 13일 날 올려드린 거예요. 자, 한미 정상회담, 조선, 마스가 이어서 만유가 프로젝트 추진한다. 자, 요러한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대응방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바로 요거예요. 보시면 날짜가 2개월 전인데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8월 13일 날짜 이때 올려드린 거죠. 한미 정상회담, 조선 마스가 이어서 만유가 프로젝트 추진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어요. 이때도 자, 이거 그냥 제가 이름 지어 본 거다. 만유가 프로젝트.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자, 우리나라가 이 미국한테 카드를 하나를 더 꺼내는 거죠. 일단은 조선에 대한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에 대한 협력, 만유가 프로젝트. 지금 이 두 분야는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원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조선 산업과 원전 산업은요, 미국이 지금 현재 완전히 붕괴가 된 상황이에요. 군함도 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보내고, 싱가폴로 보내고, 자, 해외에서 수리를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신규 군함 건조, 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이 이미 해군력을 다 따랐어요. 군함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한 2배 정도까지 더 많아요. 근데 전력상으로는 항모 전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밀리고 있긴 하는데 중국이 따라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 조선에 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AI 데이터 센터. 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원전 산업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있어요. 웨스팅하우스도 아시겠지만 설계밖에는 못합니다. 시공을 할 수 있다? 못합니다. 기자재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원전에 대한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전력이 없으면은 AI 데이터센터 만들면 뭐합니까? 가동을 못하는데. 유일한 대안이 이 원전, 거기에 가스터빈. 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요란 이슈도 나왔죠. 원자력 협정이 받아들여졌어요. 자, 조연, 한 우란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미국이 받아들였다. 국내 기업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국내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택, 세아베틀지주. 자, 이 세 곳이 관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제가 이거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자, 이게 한미 간의 합의가 진행이 됐다는 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지금 SMR, 그리고 미국 대형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문제는 현재 우라늄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점을 활용해서 이미 MOU를 맺은 미국 기업 위주로 혹은 동남아까지도 수출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예요? 결국 우라늄 농축, 재사용을 위한 이 캐펙스가 선제 조건인데 이 설비 시설을 갖추려면 국내 밸류체인들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EPC 분야에서. 자, 캐스크라고 들어보셨죠?
자,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하는 보관 용기입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요, 우리나라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캐시가 적혀 있죠. 세아 베이틀주주 단 두 곳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자, 이 분야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원전, 가스 터빈에 이어서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여기 분야까지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세 가지를 다 하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리고 이 마뉴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마뉴가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코퍼레이션 그레이트 어게인. 자, 이 제안 검토 관련 언론 보도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요. 언급될 수밖에 없던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이 원전 산업이 완전히 붕괴가 됐다. 시공을 못하고 기자재도 못 만든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팀코리아한테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협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마스가에 이어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안인 이 마뉴거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 원전 수출 담당 과정도 동행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난 5월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기의 조기 착공을 포함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즉,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을 10기를 짓는 거. 자, 이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유틸리티 역시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대형 원전 그리고 3세대, 4세대 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만 미국 내 이 밸류체인은 이를 이뤄내기 위한 역량이 없는 상황이다. 웨이팅하우스의 지난 프로젝트들의 실패로 산업 내 의구심 역시 큰 모습이고 게다가 본궤도로 진입해야 되는데 3세대, 4세대 SMR 역시 퍼스트 무버로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프로젝트의 설계 및 일정 관리, 주기기의 대량 생산, 그리고 단가 하락, 여기는 두산 에너빌티 역량이겠죠. 그리고 시공상 일정 준수와 비용 절감 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자, 한국 정부가 이 만유가를 제시한 이유는 마스가와 같이 미국 정부가 매력적으로 느낄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은요, 2050년도까지 최대 400기가와트 규모.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원전이 93기가 가동이 되면서 총 97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400기가와트. 이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기준으로 약 300기, 300기를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50년도까지 최대 400기가와트까지 대형 원전과 3세대, 4세대 SMR을 늘리고 싶은 상황인데 연방 정부 그리고 주정부, 유틸리티, 빅테크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는 인허가부터 관련 법령 검토까지 기초 작업에 착수가 이미 들어갔어요. 또한 4세대 SMR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LEU와 HA, LEU 생산 라인 확대 등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센트러스 에너지 자 여기에 대한 에너지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그와 같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웨이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이슈는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만유가에 대한 절실함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다만 APR 1400.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자로예요. 자, 이 APR 1400이 미국으로 직접 진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AP 1000을 기반으로 한 이 AP 1000은 웨이팅하우스에서 만든 거죠.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전제로 현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APR 1400. 자, 이걸로 원전을 건설을 하든 AP 1000 이걸로 원전을 건설을 하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양쪽에 전부 다 주기랑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 밑에도 나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주기기 제작사, 그리고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건설사, 그리고 한전, 한수원, 한전 기술을 중심에
프로젝트 디벨로퍼 모두 전방위적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꺼내는 게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 거기에 만유가 프로젝트. 자,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 협상이 완료가 된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미 원전 시장 진출이라는, 자, 이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선반영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차트를 좀 늘려서 볼게요. 자, 지금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70%의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를 흔들면서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자, 이 조정 구간에 밑에서 사서 수익 중심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할 때 올라탔던 이 단타 개미들. 자, 이 물량까지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전부 다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때는 6만 원대 구간. 자, 여기서 신규 개미들이 다시 들어왔겠죠. 그럼 평단가가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개인 수급에 손 바뀜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럼 세력들도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미 앞전 구간에서 270% 이상의 강력한 상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상승 랠리에서 개인들 이탈 물량, 신규 개인들은 매도를 할까요? 매도를 안 하겠죠. 그럼 보세요.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기대감. 이게 타결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미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자, 이게 전부 다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2차 상승 파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엘리어트 파동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보통 대시세를 만드는 종목들은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1차 조정, 2차 상승 파동, 2차 조정,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상승 파동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 그리고 기술적 반등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쭉 밀린다는, 자, 이게 바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파동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270%가 올랐어요. 근데 1차 상승 파동보다 2차 상승 파동이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럼 270%보다 더 길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300%의 주가 상승이 나온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 구간이면은 63,000원 구간부터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 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300%면 얼마예요? 거의 한 20만 원이죠. 20만 원. 20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이 이번 2차 상승 파동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상승 초입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겠죠. 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15만 원까지 빠질까요? 자, 7만 원에서 5만 9천 원까지. 물론 이때는 악재를 터뜨리면서 개미를 털기 위해서 주가를 좀 누른 것도 있고, 실질적인 저점은 요 자리죠. 5만 9천 원 구간. 만 원 빠졌어요, 만 원. 근데 정말 깊게 눌려서 15만 원까지 빠졌다 가정을 할게요. 미니멈을 잡아서. 여기서 마지막 피날레 파동도 2차 상승 파동보다 더 길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300%만 잡아도 얼마예요? 45만 원이죠. 15만 원부터 300% 상승이면. 그쵸?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간다 했을 때 50만 원. 자, 요 정도까지 주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원전만 보셔야 될 게 아니고요. 요게 플러스 가스터빈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가스터빈 최근에 XAI, 일론 머스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했어요. 첫 해외 수출이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터빈 쇼티지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 부족 현상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 10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갔어요. 이 쇼티지로 인해서. 그리고 뭐 마스크, 손 소독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5배에서 10배까지도 올라갔어요. 텐베고도 나왔어요. 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이 이제 거의 52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대기업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금액에서 5배 못 올라갈까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전 하나만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많잖아요. 원전뿐만 아니라. 자, 미 원전 시장 300기 추가로 건설한다 했을 때 한 기당 10조씩만 잡아도 3천조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가스터빈까지. 자, 지금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이 가스터빈 수주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스터빈이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G, 지멘스, 미쓰비시 여기는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풀려 꽉 찼어요. 근데 AI 데이터센터 언제부터 건설이 완료가 된다고요? 2027년도부터. 이때부터 완공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SMR 2030년도가 돼야지 완공이 됩니다. 3년 동안의 갭이 생기죠.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에 이 전력 뭘로 충당을 해요? 가스터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선물 하나 크게 준 겁니다. 특히나 또 일론 머스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술력을 인정을 했다는 뜻이죠.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이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를 요청을 하겠죠. 근데 지금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 수주권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요거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했었는데, 가스터빈. 자, 보세요. 자, 요거. 가스터빈 쇼티지. 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지금 이 가스터빈 쇼티지로 리드 타임이 평균 5년으로 증가가 됐어요. 기존에 2.5에서 3년이면은 받을 수 있었던 게 지금 평균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해요. 뭐 지버노바 2030년도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협상을 하고 있어요. 2029년도는 끝난 거죠. 그리고 미쓰비시 2028년도 수주 잔고가 모두 소진이 된 상태다. 그럼 2029년도 거 지금 수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1, 2년이면 인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속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확정된 가스터빈 2기 수지 외에도 복수의 빅테크 업체들과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4분기. 자, 이때부터 물밀듯이 몰려올 수가 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라고 선택하신다면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미 원전 시장 진출 가스터빈까지 해서 지금 주가가 고점인가요? 지금 주가 고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또 2차 상승파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유 비중 무조건 꽉 쥐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겁나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가 랠리가.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자, 이러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알고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해서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고점 구간,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점에서 다들 뭐가 생기나요? 욕심이 생기죠. 5%만 더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5% 올라갔어요. 근데도 매도 안 해요. 10%만 더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주르륵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이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자, 보시면 언제예요? 자, 4월 9일 날. 자,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는 4월 9일 날에 1차 매수가 25,000원이야. 2차 매수가 20,000원이야. 평단가가 얼마예요? 22,250원입니다. 22,250원. 자, 이때부터 진입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매수 타점이 잡혀 있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중간에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조정이 발생될 때 버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지받는 바닥 구간에서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등했을 때 또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가고 조정 구간 버텨내고 지지받는 구간 찾아서 다시 비중 늘려가고 자,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큰 수익도 더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매도 6월 30일. 자, 요때죠. 자, 요 6월 30일 날에도 요거는 분봉 차트입니다. 정고점이에요. 맞고 나서 밀렸죠. 그럼 이 자리는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물소화하고 뚫어내듯 아니면 앞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물량을 잡아 먹으면서 그냥 강력히 뚫어주듯 둘 중 하나예요. 자, 이날 애프터 마켓에서 누가 08시 땡 하자마자 장난질을 좀 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74,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쭉 빠져버렸죠. 이 자리에서 매도 아무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고점은 요 7만 원 부근. 요 자리가 고점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근데 거래량 보세요. 앞전 거래량보다 많나요?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죠. 그럼 맞고 눌리겠죠. 이때 당시 주가가 76,600원이었어요. 자, 제가 7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22,250원에서 매수를 해서 7만 원에서 매도를 했어요. 250% 수익이죠.
자, 이거는 제가 수익 내드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했던 분들은요. 자, 이번 조정 기간 3개월 동안 길게 이어졌잖아요. 자,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도는요. 여러분들께서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분할 매도 했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비중이 있잖아요. 더 고점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이때도 수익이고 이때도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욕심부려서 매도 안 하거나 주가 좀 깊게 눌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률을 완전하게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요 상단에 제가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들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이렇게 댓글 참여까지 많이 해주시면요. 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히면서 추천 영상에도 올라가요. 그럼 제 영상을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겠죠? 자, 어제도 개인들 매도 물량 많이 쏟아졌어요.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뭐라고 남겨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벼락 한번 시원하게 맞아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 계실까봐 자, 제가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제 직통 번호랑 같은 번호예요. 그쵸?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기차계 번호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누르시면은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찍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바로가기 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하단에 문이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두산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합니다. 문자로 타점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두산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 요것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신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자동으로 알람이 떠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전 시간대, 아니면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 아니면 새벽 시간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이 알림 뜨는 거 보고 그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좀 더 빠르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되시는 분들은 요 좋아요 버튼, 여기 있는 요 따봉 버튼 있죠? 자, 요 따봉 버튼도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월요일자 일단은 미증시에서 원전주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갭상승 출발이 혹시라도 여기 매물대 맞고 밀린다. 자, 이럴 때 뭐 하시면 안 된다?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윗구간 신고가 부근이죠. 이 자리 매물대 두껍지가 않아요. 요 79,000원 구간을 또 안착을 하고 차트 좀만 늘려볼게요. 요 11선하고 요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꽉 채운 양봉으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곧바로 장대 한번 쏘면서 신고가 트라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윗구간에 있는 이 윗꼬리들
이 구간에 물려있던 분들의 이탈 물량도 쏟아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뭐 하지 말자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차장고를 보시면요. 최근에 지속적인 상환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한이 발생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상한이 발생이 되냐면요. 일단 이 대차란계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쵸? 주가가 올라가면은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해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빠른 상환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매도 물량은요. 예전에는 상한 기간이 무제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3개월. 3개월 안에 상환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3개월 전에 공매를 쳤던 이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다. 자,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물량 1627만 주 남아있어요. 1627만 주. 어쨌든 빌린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상환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반대 매매 터지면서 상환이 되든 강제 청산이죠. 아니면 주가 더 올라가면 손실을 보니까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환하든 어차피 둘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상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 세력들 현물을 담아놔야겠죠. 현물을 담아서 이거를 커버를 쳐야 돼요. 반대 매매를. 담보 비율을 맞춰놔야죠.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 많이 나왔죠. 지난주는 얘네들이 숏 포지션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지난주에는 숏 포지션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자, 이게 뭐 기관에서 친 공매도 물량이든 외국인이 친 공매도 물량이든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로 요거를 커버를 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숏커버. 숏커버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하고 외인들, 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 뭐라고요? 돈벼락. 자,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벼락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매도 물량 던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자? 홀딩. 혹시라도 맞고 밀린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무조건 더 비중을 늘려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한미 무역 협상 이 마무리 기대감.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이 기대감. 자, 이게 주가에 강력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외인과 기관 매수세, 쇼커버 물량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때마다 옆에서 꽉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고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런 이유도 정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자, 중요한 정보들, 자, 이 정보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 구독자 대인방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 정보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이 구독자 대인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480명의 구독자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종목이 10종목이 넘습니다. 자,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요.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신다, 문자로 타점 받고 싶다,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주말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